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내 몸 안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하늘이 내린 명의도 고칠 수 없다.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다. 열을 내어 면역세포를 증강시키고 침입자 세균의 힘을 떨어뜨리고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이를 고치거나 제거하는 것도 내 몸 안의 의사다. 식욕을 떨어뜨려 먹지 못하게 하고 기운을 떨어뜨려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쉬게 하고 기침 반응을 일으켜 가래를 배출시키고 설사를 일으켜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를 배출시키는 것도 다 생명력, 즉 내 몸 안의 의사가 처방하고 스스로 조치한 것이다. 내 몸 안의 의사를 깨워라. 그러면 치유가 당신 곁에 다가올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몸이 최고의 의사다입니다. 그럼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내 몸 안의 의사를 깨워라.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자연이다. 인간은 원래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내 몸 안의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은 하늘이 내린 명의도 고칠 수 없다. 강의할 때 내가 강조하는 내용 중 하나다. 하지만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바로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왜 내 몸 안에 의사가 있다고 했을까? 왜 자연이 치유한다고 말했을까? 이제 잠자고 있던 그 의미를 깨워보자. 먼저 간단한 예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살펴보자. 살아있는 생명체는 손상된 피부와 뼈를 아물게 하는 힘이 있다. 혈관 수축, 응고, 주변 세포에서의 재생 또는 새로운 조직의 생성이 일어나고 멀리서 면역세포를 만들어 보내기도 하면서 세포 재생에 필요한 영양물질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세포가 재생되어 살이 채워지고 뼈가 붙는다. 살을 차오르게 하고 뼈를 붙게 만드는 것은 누구인가? 병원의 의사인가? 당연히 아니다. 그들은 벌어진 살을 아물게 하고 부러진 뼈를 붙일 능력이 없다.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몸 안의 생명력.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꿰매는 것도 아니고 부목을 대는 것도 아니다. 바로 내 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 그 자체다. 열을 내어 면역세포를 증강시키고 침입자 세균의 힘을 떨어뜨리고 하루에 수천 개씩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이를 고치거나 제거하는 것도 내 몸 안의 의사다. 식욕을 떨어뜨려 먹지 못하게 하고 기운을 떨어뜨려 나돌아다니지 못하고 쉬게 하고 기침 반응을 일으켜 가래를 배출시키고 설사를 일으켜 몸 안으로 들어온 독소를 배출시키는 것도 다 생명력, 즉 내 몸 안의 의사가 처방하고 스스로 조치한 것이다. 피부를 아물게 하는 힘, 뼈를 붓게 만들고 열을 내어 식욕과 기력을 떨어뜨리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고 소화시키고 해독하고 근육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 내 몸 안에만 있다. 이 힘이 치유하는 힘, 즉 치유력이다. 그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의사가 있다고 옛 성인은 자신있게 선언했다. 생명력, 즉 자연이 바로 의사인 것이다. 자연 치유력은 오직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함께 잉태된다. 그 힘은 누가 주는 것도 아니요, 외부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스위치를 켜서 작동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스스로 생성되고 저절로 작동한다. 그렇기에 치유는 스스로 저절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나는 말하는 것이다. 잘 꿰매고 부목을 대는 것과 상관없이 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저절로 한다.
그래서 스스로 치유다. 그렇기에 스스로 자. 그럴 연자를 붙여 자연치유라고 한다. 그리고 질병을 치유하는 힘을 한자로 자연치유력이라고 말한다. 스스로 하는 치유는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는 내 몸속에 존재하는 치유하는 힘이 저절로 작동하여 이루어진다. 자연치유는 내 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작용이 없다. 이렇듯 치유의 원리는 단순하다.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다. 내 몸 안에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남아있지 않다면 역시 그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 없다. 암 환자 입장에선 하찮은 이야기라고 여기고 그냥 제쳐놓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진실의 수용 여부에 따라 치유는 결정된다. 애석하지만 거의 모두가 믿고 따랐던 약, 항암제, 수술, 방사선 치료는 치유를 결정하지 못한다. 심지어 침, 뜸 등 자연요법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내 몸 안의 의사를 깨워라. 그러면 치유가 당신 곁에 다가올 것이다. 내 몸 안의 의사에게 기운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핵심은 바로 내 삶이다. 금주, 금연, 충분한 쉼과 적절한 활동, 현미밥 채식, 그리고 자연 환경에서의 삶, 즉 자연치유적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치료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누구든 예외 없이 자연치유적 삶에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완전한 치유는 점점 선명해진다. 병을 낫게 하는 의사는 내 몸 안에 있고 자연이다 라고 외쳤던 옛 성인의 말에 의사인 나는 고개를 숙인다. 이제 내 몸속의 의사, 즉 자연을 인식하고 깨울 때 치유된다고 내 환자에게 속삭이려고 한다. 2012년 3월 산청 산골짜기에서 강정 임동규. 환자들에게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제대로 치유하려면 현미밥을 드셔야 합니다.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마음을 비우세요라고 하고 진료할 때마다 외쳤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약은 주실 거지요 였다. 현대를 사는 환자들은 병원에 가야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병이 낫는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병원에 가봐야 병은 고치지 못하면서 돈만 챙긴다고 투덜댄다. 생각 있는 의사라면 자신이 고칠 수 있는 병이 별로 없다고 넋두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수술이나 약에만 목숨을 건다. 반면 현미밥을 오래 씹고 적당히 움직이며 과로를 줄이라는 처방은 귀등으로도 안 드는 환자가 많다. 바로 이런 태도야말로 질병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의료 혜택이 커지고 의료 기술은 발전해 가는데 암으로 죽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뇌혈관 질환이나 신장 질환 등 혈관성 질환이 여전히 사망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평균 수명이 늘어 노인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러나 정말 나이가 큰 변수라면 장수촌의 많은 노인들은 대부분 중질환자여야만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다. 왜 장수촌 노인들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가? 치유를 결정하는 것은 내 몸에 피부를 아물게 하고 뼈를 붓게 만들고 감기 바이러스를 이기며 암 세포 발생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자연 치유력이 있다. 건강한 사람에겐 암 세포가 없는 줄 안다. 아니다. 암 환자처럼 매우 빠르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뿐이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암세포가 생긴다. 자연 치유력이란 단순히 면역력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면역력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선 소화기관, 심혈관기관, 해독기관, 신경호르몬 등 모든 신체의 기능과 거의 모든 세포가 힘을 보태야 치료가 가능하다. 살아있기 위해선
피가 돌고 호르몬이 운반되고 음식을 소화시키고 근육이 움직이고 이상 물질을 해독하고 분해 산물과 과잉 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이 모든 생명 현상이 바로 자연 치유력이다. 열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병원균이나 암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활동이다. 열을 내므로써 병원균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면역 응원군의 파견을 요청하는 메시지다. 심지어 혈압이 오르는 건 역시 동맥경화로 말초세포로 향하는 혈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우리 몸이 선택한 조치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나 증후는 악조건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동맥경화증을 극복하기 위해 혈압이 올라가는 것이고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때문에 열을 올려 막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증상과 증후만 제거하려는 태도는 더 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질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첫째, 질병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결과이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이다. 둘째, 질병과 증상은 죽음으로 향하는 나를 돌려 세우기 위한 내 몸 안의 처방이다. 따라서 질병은 축복이다. 셋째, 치유를 원한다면 질병의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하고 삶을 바꿔야 한다. 넷째, 아플 만큼 아파야 치유된다. 이제는 의사들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암 같은 만성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이라고 부른다. 생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 질병 발생과 치유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그만큼 생활 태도와 습관이 결정적이다.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게 생활할 때 바로 감기에 걸린다. 반대로 감염 환자가 접촉한다고 해서 바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병원균이 득실거리는 병원이나 환자와 함께 지내도 건강한 생활을 하고 이겨낼 힘을 비축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감기에 걸릴 확률은 제로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질병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마치 누가 더 많이 뿌리는지 씨앗을 버리는 것처럼 식구들끼리 더 많이 나눠준다. 성적이 올랐다고 피자를, 승진했다고 한턱 쏜다. 몸에 나쁜 음식을 권하고 술, 담배를 강권한다. 외식, 고급 차, 고급 아파트, 고급 가전제품으로 과시하기 위해 우리 몸을 혹사시키며 자신과 자녀들을 내몬다.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물질들을 얻기 위해 몸을 혹사하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매일, 매시간 일어난다. 바로 병을 만드는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선전할 뿐더러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은 낙오자로 여긴다. 그러니 질병에 걸리지 않고 배길 수가 있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데 어찌 질병인들 그 몸을 귀히 여기겠는가? 간혹 골초인데 폐암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고 조미료에 찍어 먹고 콜라에 밥을 말아 먹고 살아도 당뇨병이나 비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질병을 감당하는 힘이 태어날 때부터 남다르기 때문이다. 조상으로부터 큰 자연 치유력을 물려받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자만하면 끝내 무너진다. 흡연에 육식 과다 섭취, 과로와 스트레스를 보탠다면 언젠가 자연 치유력을 뛰어넘어 반드시 폐암 아니면 다른 암 또는 다른 만성 질환에 걸린다. 즉, 치유하는 힘과 치유를 방해하는 힘 간의 균형이 역전될 때 질병이 생긴다. 이렇게 질병의 원인 못지않게 자연 치유력 또한 중요하다. 질병의 원인의 총합과 자연 치유력은 질병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두 축이다. 질병의 원인의 총합보다 자연 치유력이 크면 건강인이고 질병 원인의 총합이 자연 치유력보다 크면 환자인 것이다. 이렇듯 질병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결과이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이다. 환절기 날씨가 감기의 요인이라고 한 발 양보해도 한국에 사는 이상 날씨를 바꿀 순 없다. 치유를 원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진정 치유를 원한다면 타인이나 다른 외부 탓을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진정으로 치유를 원한다면 삶의 변화를 주어 질병의 뿌리를 제거하라. 병원과 의사에 의지할수록 병은 깊어간다. 간혹 들어갈 땐 제 발로 멀쩡하게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죽어서 들것에 실려 나왔다는 가십거리 뉴스를 접하면 씁쓸해진다. 분명 수술도 잘 되었고 치료도 잘 되었다는데 그 환자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보호자 입장에선 그야말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의료진의 실수였을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의사라서 의사 편을 드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돈을 밝히는 의사라 해도 환자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잘못되었을 경우 자신도 다치거나 곤욕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누구도 원치 않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는가? 엄밀히 말하면 황당한 일이 아니다. 애석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다. 의사는 치료만 할 줄 알지 치유에 대해선 잘 모른다. 암덩어리를 제거하는데 최고의 권위자는 의사들이지만 암이 생기는 원인이나 암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하다.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기술은 전문가이지만 그런 치료의 결과를 높이는 방법에는 무지하며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수술 뒤 몸보신을 위해 개고기를 먹으라고 꺼리낌 없이 권한다. 과거에 내가 배운 책 내용들, 특히 치료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수정되거나 뒤집어졌다. 마찬가지로 지금 의대생들이 공부한 내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뒤집어질 것이다. 12년 전쯤만 해도 완경기 여성에게 호르몬 대체요법은 의학계에서 보약으로 취급될 정도로 열렬히 환영받았다. 하지만 최근 신문과 방송에서 소개하는 연구 결과는 이와 정반대다. 호르몬 요법이 유방암 위험을 높이고 난소암 위험을 높이고 대장암 진단을 지연시키며 심장마비 위험을 급증시킨다. 천식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치매 위험은 2배다. 급기야 에스트로겐이 발암 물질 명단에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생존 가능성이 더 낮은 5cm 이상의 종양 유방암 환자가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호르몬 대체 요법이라는 보고도 있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진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다.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는 책은 암 환자의 80%가 항암제와 방사선 요법 등으로 살해당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고발서다. 책 내용이 조금 과장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세계를 대표하는 암 연구시설인 미국 국립암연구소 소장이 미 의회에서 한 증언이다. 그런데 여전히 암 수술과 항암제 그리고 방사선에 모두들 몰려든다. 진정으로 치유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병원과 의사를 멀리하라. 그리고 내 몸 안의 의사에 집중하라. 암처럼 심각한 질병인 경우 반드시 평생에 걸쳐 암을 예방하는 삶, 암을 치유하는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너무 과로하지 않고 적당히 쉬면서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몸에 해로운 달고 기름진 음식과 외식은 피하는 대신 현미 채식 위주로 식사하고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햇볕 등 자연 환경과 친해지고 지나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피해야 한다. 섭생법의 대원칙은 적게 먹으면서 최대 효율을 얻는 것이다. 암이나 고질적인 질병의 치료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전체 식사량을 줄이거나 당분간 끊어야 한다.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1일 2식, 심지어 1일 1식이 더 유리하다. 소식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씹기다.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100번 이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씹도록 하자.
동물성 음식은 음식이 아니라 독이다. 동물성 식품을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 이 모든 질병을 해결하는 중요한 결정이 된다. 이제 현미밥 채식이 좋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문제는 이 밥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나는 채식이라는 말 대신 건강체질, 현미밥 채식이라는 말로 바꿔 쓴다. 영양학적으로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한 바에 의거하면 가장 완벽한 밥상은 현미밥 채식이다. 제철 음식 위주로 먹자. 노지에서 자란 제철 위주의 식물, 쑥이나 냉이 등이야말로 최고의 음식이다. 기름으로 볶는 요리법은 피하고 물로 볶도록 한다. 밥 따로, 물 따로, 밥을 먹을 때는 물을 먹지 않는다. 소화 시간이 서로 다른 채소와 과일을 따로 먹는 게 좋다. 과일을 먹으려면 저녁 또는 아침을 과일식으로 아예 대체하든가 아니면 식사하기 1시간 이전에 먹어 과일을 충분히 소화시킨 뒤에 식사한다. 소박하게, 그러나 골고루 다양하게 먹어야 한다. 뿌리나 줄기, 잎 열매, 꽃 등 부위별로 곡류나 콩류, 채소류, 버섯류, 해초류, 견과류 등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한 끼 반찬 가짓수는 많을 필요가 없다. 또한 알맞은 온도에 먹어야 한다. 뜨거운 차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식도암 발생률이 높다. 지나치게 뜨거운 것은 식혀서, 차가운 것은 살짝 데워서 먹어야 한다. 규칙적으로 먹고 간식을 피하고 밤늦게 먹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단계로 생식량을 늘려야 한다. 양념이나 요리를 최소한 자연 그대로의 재료에서 참맛을 느낄 때 치유는 성큼 다가온다. 처음부터 모두 생식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다. 화식 비율을 점차 줄이는 단계가 필요하다. 암 환자의 처직 중 하나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누워있으면 죽는다는 일념으로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가정의학과 의사다. 그럼에도 평소 의사들이 처방하는 형태 운동은 하지 말라고 교육하고 강의한다. 대표적으로 처방된 운동인 조깅에 대해서 살펴보자. 1977년에 출간된 베스트셀러 달리기에 대한 완벽한 책은 대통령까지 뛰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책을 쓴 짐 픽스는 거의 20년 이상 달리던 어느 날 조깅 중에 갑자기 쓰러져 52세의 나이에 사망한다. 사인은 동맥경화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의사들이 처방한 운동은 자동차로 예를 들면 가장 적당한 회전수 2000rpm을 훨씬 넘은 3000에서 4000rpm 이상으로 달리는 꼴이다. 초기엔 엔진대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회전수를 넘어 과회전을 하면 엔진은 빨리 망가진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은 뛰도록 기본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심박동수를 마구 늘리는 운동은 우리 몸이 감당하기 어렵다. 게다가 뛰면 뛸수록 러너스 니라 불리는 무릎 부상, 족저근막염, 무릎 연골판 손상, 상체 골다공증 등의 후유증에 따른다. 게다가 기록 단축의 묘미에 빠지면 더욱 무리하게 되고 결국은 중독성까지 생긴다. 이런 형태의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 치명적으로 몸을 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른 과격한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예전에 강하게 운동해야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는 등 생리적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생리적 변화가 나타날 정도로 강한 운동이 권고되었다. 그런데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굳이 강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신체 활동이 많다면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다시 말해 강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일상 활동을 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 일선에선 여전히 운동을 강조한다. 방송도 전문가의 입을 빌려 운동하라고 부추긴다. 하지만 난 여전히 가급적 뛰지 않을 것이고 또한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인이 된 우리 몸에 가장 합당한 움직임은 무엇일까? 첫째, 심박동에 큰 무리를 주지 않는 활동이어야 한다. 둘째,
짧은 시간이 아니라 꾸준히 움직이는 활동이어야 한다. 셋째, 적당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넷째, 맑은 공기와 자연의 기운을 얻는 활동이어야 한다. 다섯째, 생산적 활동일수록 더 좋다. 여섯째, 동작이 다양해야 한다. 일곱째, 자신의 질병과 증상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면 금상첨화다.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활동은 밭을 일구고 수확하는 텃밭일이다. 집안일도 매우 이상적인 활동 중 하나다.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은 당연히 자연 환경이다. 시골이나 숲, 계곡 등 자연이 크게 기여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연의 치유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타인을 너무 의식해서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안에 쌓아둔다. 원치 않아도 꾹 참고 다른 사람부터 먼저 배려하는 사람들이 암에 더 잘 걸리고 잘 낫지 않는다. 그리고 타인을 향해 분노나 불편한 감정이 큰 사람이 많다. 타인을 위해 용서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타인을 용서하라. 포기하지 않고 나름 치료는 열심히 받는데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심리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대체로 착한 사람들이다. 착하다는 것은 자기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들은 솔직한 자기 표현에 인색하다. 남에게 좋은 평가 받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옳지 않거나 하기 싫은 일도 내색하지 않고 스스로 괴로워한다. 문제는 마음의 응어리를 풀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둔다는 점이다. 아프니까 웃자. 불안하니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거울을 보며 마음의 거울을 보고 미소 지어야 한다. 급하게 반응하지 말고 느긋하자. 꾸준하게 움직이자. 할 말은 참지 말고 그러나 담담하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자. 자신을 위해 타인을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주자. 자신의 단점이나 문제점, 부족한 점을 인정하되 그런 자신조차 사랑하자. 자연 치유적인 삶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를 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 나는 거의 모든 질병은 치유된다고 감히 말한다. 아무리 둘러봐도 몇몇 선천성 희귀 질환을 빼면 찾아보기가 어렵다. 치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치유된다. 암의 뿌리는 암세포를 키우고 번식시키는 생활 습관과 태도다. 암은 빠르게 성장하고 복제하므로 설탕과 같은 정제식품을 좋아한다. 암은 동물성 식품, 생물 농축 물질, 중금속 항생제나 성장 호르몬 등으로 탁해지고 어두워진 신체 환경을 좋아한다. 도시의 공해 물질, 과로, 게으름, 탐욕, 질시, 남탓, 무한 경쟁, 밤샘, 그리고 포기와 절망이라는 환경에 환호성을 지른다. 이런 물질과 환경, 그런 부정적이고 탐욕스러운 태도, 즉 병을 만드는 삶이 암의 뿌리인 것이다. 암에서 자유롭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먼저 암의 뿌리부터 제거하고 땅을 바꾸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암 환자들과 가족들은 삶을 바꾸려는 정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은 물론이고 온갖 대체요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지만 삶의 태도와 습관의 변화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스티븐 잡스가 떠난 뒤 수많은 암 환자들을 좌절감에 휩싸이게 만드는 기사가 넘쳐났다. 특히 대체요법이나 자연요법에 매진했던 췌장암 환자들에게는 두려움까지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잡스의 선택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잡스는 배에 칼을 대고 싶지 않다며 식이요법으로 췌장암을 치료하려고 했다. 채식, 침술, 약재, 인터넷에서 찾은 치료법에 의존했다. 잡스는 자신의 암세포와
정상적인 DNA 염기 서열 모드를 파악하고 있던 전 세계 20명 중 한 명이었다. 속된 말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던 사람이었다. 잡스는 암과 싸우면서 가장 중요한 살고자 하는 희망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희망은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두 번째, 올바른 길과 세 번째, 자기 스스로라는 조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자연치유적 관점에서 본 스티븐 잡스의 삶에 치유의 길에서 한참 벗어났다. 식이요법을 한 것으로 보아 네 가지 보물 중 음식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보물인 환경, 그리고 신체 활동과 휴식은 크게 부족해 보인다. 그는 암 환자였음에도 여전히 CEO 업무와 신제품 개발에 획기적인 업무를 남겼으니 아마도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이 적지 않았을 것이고 신체 활동 또한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자연 환경과 자연스러운 생활 리듬을 통해 치유의 힘을 최대한 얻는 일을 포기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비록 그는 자연 치유력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나마 식이요법과 대체요법이라도 했기에 8년이나 버텼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스티븐 잡스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채식 등 어설픈 자연요법만으로는 부족하다. 채식도 건강 채식은 기본일 뿐 치유의 완성이 아니다. 탐욕의 삶을 내려놓지 않는 치유는 어렵다. 암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벗어난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살아야 한다는 의지, 그건 바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그들의 얼굴은 암 환자가 아닌 사람보다 더 부드럽고 더 느긋하고 더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 또한 건강채식 위주로 밥을 차려 먹고 숲속을 걷고 시골에서 텃밭을 일구며 숲과 자연의 축복을 누렸다는 점이 비슷하다. 그동안 자연치유에 대해 숱하게 강의를 해봤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때문에 실증을 제시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버린 사람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 그것도 가장 무서운 암으로 알려진 췌장암 말기 환자였다. 한마디로 그분은 완전 치유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진행했다. 이분은 누워있으면 죽는다는 일념으로 추운 눈길을, 그것도 맨발로 걷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완치를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올바른 길이다. 바로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세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는 금식이다. 두 번째 단계는 자연 치유적 삶이다. 기본적으로 현미밥 채식을 했고 소식에 절제를 이어갔다. 세 번째 단계는 다양한 자연요법이다. 이분은 채질식 생선을 제외하고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는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완치를 위한 세 번째 조건은 스스로 의사가 되는 것이다. 자기 몸속의 의사의 처방을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잘 따라오는 명의가 되었다. 이와 같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연 치유력 삶을 걸은 까닭에 이분은 빠르게 호전될 수 있었다. 현미밥 채식, 오래 씹기, 낮 동안의 신체 활동, 숲에서 기운 얻기, 일찍 잠들기, 긍정적인 태도 등 자연 치유적 삶을 스스로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원래 병을 치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의사는 그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 자연치유적 삶이다. 바라문 출신의 목권년이 부처에게 물었다. 그 많은 부처의 제자 중에 깨달음을 이룬 사람도 있고 방황하는 이도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부처가 말했다. 나는 다만 길을 가르쳐줄 뿐이다. 그 길을 가고 아니 가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있다.
저자 임동규. 농사를 짓고 건강채식을 하는 가정의학 전문의. 1958년에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중 질병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며 질병은 환자 스스로 그런 습관을 교정할 때 치유된다는 자연 치유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현미밥 채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서 환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자연 치유를 소개해왔다. 그러다 도시의 삶과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하여 청진기를 내려놓았다. 2004년 지리산 산골인 산청의 터를 잡고 꽃감 농장과 텃밭 농사를 지으며 자연 치유력에 대해 공부하고 깊이 명상했다. 이를 통해 치유는 오직 자기 몸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으로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다.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여 치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가끔 도시에 내려와 자연 치유와 성찰이라는 강의를 통해 치유하는 힘은 자연에 있고 내 몸 안에 있다는 지혜를 전해주고 있다. 환자에게 약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치유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다시 진료실에 앉았다. 자연치유연구소 소장이자 채식하는 의료인들의 모임인 베지닥터 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